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 가운데에서는 야당에 입당한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 카드였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조 전 비서관님을 저희 팟짱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마이뉴스 인터뷰 처음이세요. 네, 뭐 언론 특히 방송 인터뷰는 요 며칠 사이, 네, 예, 지금 세 번째죠. 그런가요? 예, 예. 이틀 사이에 세 번째입니다. 네, 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안검사 입장에서 보는 오마이뉴스, 진보언론, 대한언론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관점의 차이지, 방법의 차이지, 같은 방향으로 네,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가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저희 인터뷰하기 전에 굉장히 피곤하시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거의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건데요. 어제도 잠을 잘 못 주무셨다면서요? 아니, 우선 조금 정정을 하고 싶은데요. 네. 모든 언론 아닙니다. 네. 저는 뭐 말하지 못해 환장하고 뭐 드러내지 못해 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분들, 네. 또 뭐 여러 기자들이 하루 왼종일 전화가 오는데요. 안 받자니 미안하고 받으면 취재하고. 저는 뭐 호의로 그냥 건성건성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네. 뭐 본지와의 뭐 인터뷰에서는 단독 인터뷰. 예, 뭐 그렇게 다 써버리더라고요. 네. 2014년 12월 달에 제가 그 모 사건으로 좀 힘들었을 때 네. 저는 언론의 이런 속성을 모르고 그냥 호의로 전화를 계속 받았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단독 혹은 뭐 본지와의 인터뷰로 쫙 깔린 날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뭐 참 천박한 사람으로 저 스스로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저는 모든 언론 아닙니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다 네. 사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당에서 뭐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바로잡고 싶고요. 네. 피곤하다는 건 맞습니다. 아직도 매니저 일을, 식당 매니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할 거고요. 그 마치고 집에 가서 누우면 새벽 한 2시 되고요. 평소에는 아침에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핸드폰 꺼놓고 정말 자다 지칠 때까지 자지요. 예. 근데 요즘 갑자기 네. 어떤 스케줄 같은 게 생기니까 알람을 맞춰놓게 되고 또 그 알람 시간보다 한 3시간 정도 계속 빨리 깨서 오늘도 3시에 자서 6시 7분에 일어났습니다. 3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네요. 네네. 예, 수면제를 먹고 다시 누웠는데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고요. 여하튼 지금 강행군을 하시고 계시고 워낙 또 정치적으로는 의외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조 전 비서관님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 문자를 드렸을 때도 정중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과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 언론들이 막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전에 보니까 상당히 에피소드들이 많았더라고요. 오늘 뭐 인터뷰 나온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공개가 됐던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문재인 대표님이 찾아가기 전에 뭐 많이 찾아갔었다. 그때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눈빛이 하도 부셔서 영화 감독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사 조홍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 실제 그런 보도가 있습니까? 완전 네네. 오보인데요. 아, 오보예요? 예, 제가 무슨 검사 조홍천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요, 오보예요? 아니요. 전 검사 그만둔 지 11년 됐습니다. 예. 제가 했다면은 셔터맨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셔터맨. 예. 네. 그럼 뭐 어떤 분은 뭐 비서관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셔터맨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제가 검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양 비서관 딱 한 번 왔습니다. 한 번이요? 예. 네. 언론에 계시는 제가 아시는 분하고 같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언론에 따르면 굉장히 자주 찾아오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오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요즘 언론이 네. 뭐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에 걸 보면요. 네. 글쎄 참 지금 매체가 너무 그 보도 경쟁에 휘말려 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미처 확인을 잘 못하고 막 네. 쏟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속보 경쟁, 보도 경쟁, 그렇습니다. 뉴스메이커를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하는 네. 아유 이런 언론들. 예, 그리고 몰아가려고 하고 네. 예,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처지. 지금도 뭐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네. 2014년 12월 달에도 네. 뭐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네. 제발 보도 매체는 보지 말고 그 응팔이나 봐라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속이 상하니까요. 네. 자기가 아는 남편하고는 뭐 다른 이상한 사람이 계속 나온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이 전부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께서 좀 가려서 판단하고 네네.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팟짱 인터뷰는 조 네. 전 비서관님께서 진심으로 하는 인터뷰시기 때문에 요걸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욕을 정확하게 하라고요? 아니요. 욕 아니고요. 예. 요걸 그러니까 팟짱을 보시라는 네, 죄송합니다.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문재인 대표의 첫 번째 방문 기억하십니까? 네. 언제였나요? 그걸 뭐 3개월 전이라고 뭐 제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입당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역시 또 뭐 몇 번 왔냐 횟수를 계속 묻고 언제부터냐라고 네. 해서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냥 several times 오셨다. 네. 했더니 그걸 3개월로 잘못 알아듣고 3개월로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예. 네.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대한민국 언론 세브럴 타임스를 3개월이라고 잘못 네. 쓰는데 그때 첫 만남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대화 장면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이 네.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하. 그 말씀만 야당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저는 속으로 나랑 뭔 상관? 왜 나한테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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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제 일입니까? 이렇게 반론하셨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건 제 생각이죠. 그 얘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어떻게 제가 감히. 그리고 식당을 하는 게 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단점은
뭐 제가 만나게 되는 분을 제가 초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분이나 다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장점은 네. 조금 곤란하고 할 때 딴 데서 콜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네. 그 상황을 모면하기가 아주 아. 자연스럽죠. 네, 그렇군요. 예. 네. 문재인 대표의 영입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말씀을 다 하고 싶지 않으신 그런 느낌도 제가 저는 봤습니다. 뭐 꼭 필요한 거 네. 외에 좀 가십이라든가 아하. 예, 흥미 위주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최근 뭐 저 종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자꾸 엑스파일 뭐 있냐 없냐 뭐가 네. 있냐 터트리냐 마냐 네. 뭐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네, 네. 그게 과연 국익에 뭔 도움이 될까? 예. 제가 더민주당에 입당을 한 이유는 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실 거라고는 짐작을 했었는데 네. 그걸 받아서 며칠째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언론 속성이 네. 좀 서글퍼요. 그래서 전화에 기회 있을 때마다 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안심하시라. 네. 제발 안심하시라. 어떻게 하면 국정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라. 과연 정부 여당 생각하실 때 네.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당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네. 야당은 그래도 네. 좀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힘을 보태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네. 당신들도 그런 쪽에 매몰돼서 자꾸 훔쳐내려 하지 말고 그 전선을 누가 잘하나 쪽으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엑스파일에 대한 관심을 제일 먼저 촉발시킨 게 조선일보. 아, 그렇습니까? 죠.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네네. 청와대 엑스파일을 들고 더민주간 종천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썼길래 저는 네. 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목이 그렇지 내용은 그냥 여의란 그냥 분석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의 일면에 여러 차례 등장한 인물이시죠. 사람이 몇 명 없겠죠, 그죠? 네. 뭐 그 점은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뭘 들고 나왔다면, 네, 저번 사건 수사 당할 때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그랬죠. 뭐 이메일도 또 뭐 핸드폰, 네, 통화 내역, 네, 카톡, 계좌 뭐 네. 다 오픈이 다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흔적이 있다면 네, 제가 지금 여기 오마이뉴스 나와서 평소 존경하는 장윤선 기자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고 있겠습니까? 구치소에서 면회하고 있겠죠. 네. 그 언론이 근데 계속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딜리트했다, 삭제했다 이러니까 뭐 컴퓨터를 삭제한 것이지 실제 머릿속에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저를 네. 인격적으로 좀 폄훼를 시켜서 디그레이드 시켜서 저로 인한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 긍정적인 네. 그런 면에 대해서 미리 좀 초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요게 독자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니까 네. 그런 아주 그 엿보기 심리 뭐 그런 거에 편승해서 사실 팩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에. 예, 그러니까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인가? 네. 그게 바람직한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좀 많이 서글프죠. 네. 예. 반대로 보자면
그 정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좀 겁먹었다. 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뭐 이런 것의 반증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저께 네.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오픈할 생각이었으면 네. 제가 정말 구속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네. 2014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네. 영장 심사 법정에 제가 네. 나가서 4시간 반 동안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그때의 심정은 무슨 수족관에서 꺼내진 그 뭐 도미 같은.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셰프가 칼질한 대로 이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심정이었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그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고, 만약에 제가 오픈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그걸 오픈을 했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겠냐. 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다고 전해라. 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지금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보내주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조응천, 언론에서 공격해도 쫄지 마세요. 야당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가 나타났다. 입당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억울한 게 제일 힘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조응천님 곁에 야권 지지자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희망입니다. 셔터맨. 네,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추려서 해야 하니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강단 있고 약간 유머 감각도 있으신가 봐요. 멋지십니다. 역시 공직 생활 오래 하셔서 엄청 신중하시네요. 뭐 이런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 원래 성격이십니까? 이런 개그 욕심 있다고. 개그 했나요? 방금 전해라 그랬다고? 뭐 예, 그런 게 바로바로 뜨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입한 다음에 친구들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니와 빨개이랑 갔노? 니와 빨개다 갔노? 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지켜봐라. 빨개 아니다. 이야, 대구 사람들답다. 이게 구네요, 그냥 문장이 네. 네, 5글자 내외로 딱 정리되는 논설문 쓰기 화법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보수적인 정치 프레임에서 보자면, 그리고 또 그동안 몸담아 오셨던 공직 생활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을 충분히 그렇게 봄직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북한과 관련한 네. 이슈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네. 그때 마땅히 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잘못된 걸 꼬집고 네. 우리 보편적인 국민의 기준에 맞는 정도의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그동안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좀 쌓여서 네. 밑에서 그게 이제 잠재의식으로 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이 불을 질러버리면 그게 거의 그냥 팩트로 되어버리는 네. 그런 게 계속 거듭 반복된 것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네. 얼마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과거에 예. 예. 거기서도 북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된 목소리를 가끔 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는 태도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종북 아니냐. 네. 네.
그 동안에는 그 종북 아니냐라고 범직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예. 저보고 지금 인터넷 서핑하라 그러면 금방 찾겠는데, 네, 한 2, 3년 전에는 그런 것도 꽤 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분명히 비판할 것은 비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이제는 정말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변화의 그 노력 중에 하나로 그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을 대하는 분명한 태도, 뭐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 인권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뭐 미사일 문제 이걸 또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 문제는 또 다른 외교 문제는 또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그러면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누가 봐도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건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근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네. 분리해서 뭐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껏 계속 그렇게 그 내재적 접근론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예. 결국은 북한이 네. 우리 쪽에 대하는 그런 그 태도가 네. 좀 상식이 좀 반한 경우가 많죠. 상식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건 네.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사실 그 앞서 저희가 잠깐 그 배웠을 때 저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 위쪽으로는 아예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조금 청와대나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워낙 또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 지금 청와대를 보면요. 왜 저렇게 결정을 내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보고를 잘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정말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착종돼서 돌아다닙니다. 네. 지금 뭐 나오신 지 좀 되셨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실 때 청와대 내부의 의사소통 시스템이랄까요? 그런 건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우선 대전제로 안에 네. 있는 얘기는 뭐 가급적 네. 하지 않는 걸로 네. 저는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장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온 지 벌써 1년 10개월 네.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사정 모릅니다. 다만 있었을 때의 느낌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좀 답답하다. 답답하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답하다. 네. 저도 답답합니다. 한 발만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답답하다 이런 말로 그냥 응축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네. 본질을 자꾸 이런 쪽으로 호도할 수 있는 아. 그런 소재로 네.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지금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냐? 네. 니네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냐? 네. 야당은 잘하고 있냐?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잘할지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전 얘기를 좀 말씀 하고 또 드린 싶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워낙 뭐 십상시가 있냐, 문고리 권력이 있냐, 실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워낙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답답함의 정도가 점점 세지니까 사람들한테 소문만 무성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언론 취재의 영역인데요. 네네. 왜 그걸 저한테 자꾸 날로 드시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도 하시고 법무부 정책보좌관도 네. 하시고 주로 이제 정부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정부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과 비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좀 해보고 싶으신 정치의 영역이랄까요? 나는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 당에 왔다.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처절한 변화의 노력이 엿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예를 들자면 네. 그 셰프가 아무리 뛰어나도 식자재가 없으면은 그 맛을 잘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나라에는 나지 않는 식자재가 저 아닌가. 저가 들어감으로써 더 가미가 되고 네. 먹음직스럽게 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과 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60년 전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에 쭉 그 오셨던 궤적과 제가 살아왔던 궤적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네. 다른 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요건 요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시야도 넓힐 수가 있는 거고 또 국민들 마음 저 보시기에 네. 이 당이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네. 해서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네. 좋을까 아닌가. 그리고 제가 감찰을 네. 좀 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감찰 권한은 없지만 네. 보면 이렇게 슬슬 노는 건 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찰 기능 당내에서 아니. 그런 건 그냥 아니고. 예. 그냥 스스로 보이지 않는 완장을 차고 매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어항 속에 수저에 풀어놓은 매기가 네. 돼서 예. 좀 그러니까 그게 뭐 꼭 감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분발하게 하는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물고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도미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메기. 어떤 인터뷰에서는 가물치 얘기도 하셨어요. 가물치가 더 세니까. 아, 메기보다 가물치가 더 셉니까? 예. 특성이? 원래 물고기를 좀 좋아하시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진흙탕 속에 미꾸라지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메기 한 마리를 하나 넣으면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맑아진다면서요? 아니요, 이제 그 미꾸라지들이 예. 도망다니느라고 네. 저 생존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매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매기 역할, 뭐 감찰, 뭐 이런 말씀. 감찰은 아니고요. 감찰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네. 좀 나태해지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도대체 뭐들 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합시다. 네네. 이렇게. 네네네. 예. 그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입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길을 닫아놓은 거는 아니지 않냐 아니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정치에 기여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워낙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왜 네. 나만 가지고 그래? 왜 계속 나만 가지고 주목을 하고 좀 예, 스타가 되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예. 아이돌의 심정을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돌들이.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도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네. 것이기도 하죠. 네네. 뭐 정치, 뭐 출마,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어쨌든 얘기 안 했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잘 못해요. 네. 예, 솔직합니다. 만약에 네. 어디 지역구 줄게 비례 몇 번 줄게 우리랑 하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네. 근데 저 대한민국 좀 어떻게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계속 하시고 좀 도와달라. 그냥 조건 없이 도와달라는데 네. 그거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진짜 이상해집니다. 예.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됐거든요. 가세요. 그게 아주 쉬운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뭘 정하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 네. 취지에서 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네. 근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에서도 그러면 뭐 포석을 하겠죠. 네. 그때 말로 쓰십시오. 그러면 쓰시려면 쓰십시오. 말로 쓰시라. 예.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뭐 어떤 조건을 걸었다면 네. 거절하기도 더 쉬웠을 텐데 조건도 없이 자꾸 도와달라 그러니 거절할 명분도 쉽지 않았다.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도와달라는데 진짜 참. 아, 문재인 대표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명분이 주고 아니고 계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공공하게 만들었죠. 인간적으로. 제가. 예. 그렇군요. 어느 한편에서는 좀 이거 이 양반 안 도와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뭐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애초부터 정치란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임명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능한 사람이고요. 네. 정치는 좀 거부감이 많이 심했죠. 네. 그래서 정치란 건 애초에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이분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은 내가 아무리 그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정치를 생각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국가 운영에 큰 플레임을 짜고 네. 결국 우리 5천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건 결국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잘하시라. 네. 근데 나온 지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네.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은 아예 견제할 마음이 없이 네. 자기들끼리 네. 내무반에서 수류탄 까고 앞에서 막 땡고 오는데도 그냥 내무반에서 서로 총질하고 네. 이게 뭐냐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야당에서 수류탄 까는 거 멈추고 네. 새로 저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네. 그러면 희망을 걸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나의 영역은 아니었는데 네.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니까 네. 그리고 와이프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러셨다.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 날 네. 이제 저는 뭐 거의 마음이 넘어가지고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눈물을 실컷 흘리더니 네. 문 대표한테 우리 남편까지 데리고 가라. 근데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잘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엄청 미안했죠. 그러면서 제가 가게에서 입고 있는 네. 그 가디건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예. 가디건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터? 그러니까 저 밖에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좀 네. 보온 의류인데 예, 예. 뭐 그걸 헐레벌떡 들고 와가지고 네. 대표님께 드리더라고. 왜 그걸 드리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항복했다. 자기도 항복했고 네. 내 남편과 함께 자기 항복의 표시로 그걸 드리겠다. 아, 그 그렇군요. 29,900원짜리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 땡처리 한 데서 9,900원. 문 대표 29,900원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어저께 네. 밤에 네.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시면서 네, 네. 아, 문 대표님이요. 예, 양산에서 네. 그 옷 입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더라고요. 카톡으로 설마? 아, 진짜요? 근데 9,900원이에요.
문 대표님 9,900원이래요. 29,900원 아니랍니다. 땡처리로 사셨대요. 아, 저는 왠지 그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은 땡처리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하고 같군요. 예,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옷 사러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자리에서 하셨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 경쟁력을 찾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뭐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성장 담론으로 야권 내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더불어 성장론을 제시하고 또 뭐 동반 성장론 여러 가지 성장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걸로 붙을 거냐 이슈를 가지고요.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로 경쟁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뭐 태어난 지 2달 된 애한테 지금 대학 입시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들 보기에 정말 저기다 정권을 맡겨도 되겠나 라는 믿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제가 잘하는 분야도 있겠죠. 네. 이제 이틀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저는 계속 회유, 설득, 포섭만 당했지 네. 와서 뭔 일을 해라 이런 조건 걸었으면 저 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포섭당한 지 이틀 만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하시면 뭐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그거는 좀 연동시켜서 여쭙도록 하고요. 네. 입당의 입당 인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쪽 저쪽의 가운데가 중도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의로운 쪽에 서는 것이 옳고 그것이 진정한 중도다. 그 중도의 자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중도를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도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뭐 친노 패권이 있는지 제 눈으로 목도하지 못해서 저는 모릅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 특히 보수언론 종편에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있으니까 저랬겠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입당한 지 이틀 됐는데 아직 그건 잘 못 느끼겠고 한편 그 대척점에 있는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 비박 간에 뭐 개파 갈등이 있다고 하죠. 네. 전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네.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 진박 어쩌고 네. 뭐 거기까지 나가고요. 진박 마케팅까지 네, 나왔죠. 네, 네. 예. 마케팅은 또 그건 팩트니까. 네. 저런 게 있겠구나.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만약에 친박이 있고 진박이 있고 친노가 있다면 어느 쪽이 잘 됐고 잘못됐고 거기에 우열을 둘 수가 있을까? 네. 둘 다 패거리
상대방에 대한 비합리적인 적개심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사적 이익을 향해 네. 그 공익은 별로 안중에 없는 그런 좀 저급한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게 야당의 주류였고 여당의 주류였다라고 한다면 참 국민은 선택지가 없죠. 그걸 배경하는 게 그런 모습을 배경하는 게 중도 아, 아닌가. 그렇군요. 대개의 경우는 중도 그러면 이념 노선으로 분류를 또 보수 언론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너는 진보냐, 너는 보수냐, 뭐 종북이냐, 좌빨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분류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너무 낡은 이념 프레임 아니냐라는 지식인들의 비판, 반성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새롭게 정책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냐. 이 뷰티 콘테스트를 하자 이거죠. 뷰티 콘테스트를 하자. 예,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쁘게 예, 예. 정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환호할 것 같아요. 네. 정치가 정말 좋은 정책 내놓고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한다면 누가 네. 말리겠습니까? 근데 누가 찌질하냐 이 콘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예. 예. 최선은 못 뽑고 차선을 뽑게만 해도 좋은데 지금 최악보단 차악이 뭐냐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니까 네. 투표율도 낮아지고 정치 환멸 무관심 결국에 뭐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말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계속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좀 이따가 몰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말 못다 아이가. 네, 재밌어요 오늘. 자영업자로 살면서 겪은 서민들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네. 공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로 사신 지 10개월요. 10개월 됐습니다. 네. 1년 정도 됐어요. 셔터맨이라고 앞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약, 주차, 홀서빙 세 청소. 가지. 청소 네 가지를 동시에 하신 사장님? 아니요. 사원? 대표? 대표는 저희 와이프고요. 네. 저는 사원인데 네.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좀 할 게 있습니다. 네. 명확히. 제가 월 70만 원 받기로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달 주고 아직까지 9달을 지금 체불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 사장님. 네. 예? 제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할까 정말 며칠 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 설도 가까워오는데 임금 네.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설도 가까우는데 이게 아니, 물론 밀린 이해합니다. 임금을, 예. 뭐 적자 난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요? 예. 뭐 잘 되면 줄게. 네. 그건 뭐 제가 빤히 알죠. 그렇지만 장사 안 돼도 월급은 줘야죠. 그래서 일당으로 담배 한 갑씩.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 사모님이 지금 그 사장님이신 건데 굳이 그렇게 분산해서 재정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세법상 그런 문제도 있고. 세법상. 아, 예. 네. 역시 법률가시라 세법상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을 하십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요. 최근에 장사 잘 되면 나가라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강북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서촌에도 얼마 전에 분쟁이 세게 났었는데요. 네. 실제 사실 높은 데 주로 계셨잖아요. 법무부, 국정원, 청와대, 검찰 이런 데 계시다가 10개월 동안 장사하시면서 본 한국 사회 응축판 이런 건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국 사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응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응축판. 축소판. 네, 축소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우선 자영업자들요. 네. 정말 애국자다. 자영업자가 애국자다. 애국자다. 우선 고용 창출합니다. 알바든 뭐 직원이든 네. 소수긴 하지만 서너 명 정도는 써요. 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계시다. 네, 고용 창출하죠. 지금 한 95% 정도가 카드로 결제가 되죠.
그래요. 맞아요. 거의 100%예요. 저희 집 같으면. 예, 현금 내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있더라도 현금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찌릿하죠. 예. 꼭 끊어야 되나? 예. 거의 노출됩니다. 납세 보고갑니다. 예. 그리고 온갖 그 참 서민들의 네. 그런 그 불만 같은 것들 그걸 쏟아내는 거를 그 배출구가 요식업 자영업자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좀 막대하시는 분들도 꽤 가끔 계세요. 막대한다고요? 예, 뭐 반말하고 아, 지금 헤어가 굉장히 흰머리가 많으신데도 반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좀 몇 번 들었고요. 아니 뭐라고 반말을? 뭐 어이 뭐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손님 여기서 담배 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태웠다 그래? 여기 지금 태시고 손에 담배 들고도 내가 태운 거 아니야? 이거 봐라 뭐. 뭐 그거 다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 옛날대로 하면은 안 되죠. 아유 그래도 좀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럼 죄송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 좀 더 맛있게 드릴까요? 아니면 뭐 딴 거 드릴까요? 네. 해서 뭐 딴 거 달라 그러면 딴 거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3월달에 개업을 했는데 여름 휴가 되면은 힘들어지니까 네. 또 추석 되면 힘들어진다. 그 전에 좀 벌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름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대목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아, 그랬죠. 예. 예약이 그냥 다 취소되더라고요. 그것도 몇 시간 전에. 저희는 생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예약에 맞춰서 네. 좀 넉넉하게 그 수족관에 넣거든요. 물고기를. 예. 근데 뭐 캔슬되고 그다음 한 사흘은 가요. 사는 채로. 네. 근데 그거 일주일 이상 가면은 저희끼리 냉동을 시키거나 매운탕 해 먹어야죠. 아, 그래서 그때 손해 꽤 많이 봤죠. 메르스 때문에 손해 보신 자영업자가 여기 계시군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 펄펄 살아 뛰는 놈을 냉동시키려면. 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때 힘들었고 네. 그 추석 때도 이제 뭐 힘들다 그래서 힘든 줄 알았는데 추석 지나고도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추석 때 다 써가지고 그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또 안 된대.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못 열어요.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열어요. 거기다 이제 저 법인카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데 네. 저희 집에는 법인카드 쓰시는 분들이 잘 안 오세요. 왜 그런가요? 제가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공직사회에는 뭐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저희 집에 요원이 한두 명 상주한다? 있어서 네. 누가 드나들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스크린을 한다. 그런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정원에 있어서 누군지 대충은 아는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네. 없어 그런 사람 그래도. 예. 그걸 뭐 제가 신문에 광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손해를. 아니 뭐 그건 손해는 아니죠. 뭐 그건 제가 재작년에 그 일로 굉장히 제가 아까 광화문 네. 이순신 장군 예. 위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위로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 만나면 좀 어떻게 뻘쭘하게 좀 웃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부담드리기 싫어서 안 올라갔죠. 뭐 딴 건 없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우리 대표님이 아직도 저를 뭐 체불을 좀 하고 계시는 거. 그렇군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똑같으시네요. 저희도 이렇게 만나보면 고액 임대료 그리고 그 카드 수수료 뭐 이것 때문에 다 돌아요. 카드 수수료. 네, 정말 저 카드 회사 하나 좀 만들고 싶어. 그 정도예요. 예. 예. 돌아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정말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카드 수수료 인하 좀 해줘라. 이런 요구가 국회에 있었고 실제 이번에 아마 받아들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하된 게 연 매출이 네. 뭐 얼마더라? 어쨌든 네. 상당히 좀 큰 작은 예, 좀 비현실적으로 작은 아, 데만 인하가 적용이 된 되고 거. 예. 오히려 이제 그 이상은 또 인상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전 뭐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아실 겁니다만. 정말 그래서 뭐 임대료에 치이고 카드 수수료에 치이고 뭐 도대체 장사를 해봐야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 그 현실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카드 수수료 문제, 고액 임대료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까지 다 이제 몸소 겪으신 셈인데 예컨대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1호 법안 뭐 이런 거 뭐 좀 고민하거나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다. 이런 법은 꼭 있어야 된다. 태어나지 2달 된 놈한테 그 자꾸 그런 거, 예. 법을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요. 설날 연휴 뭐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뭐 그 저 일정이 많으셔서 그 일정 소화하시고 하시느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걸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꽉 집어서 이해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혹시 가족이 당신 제발 이런 정치인은 되지 마시오라거나 이런 정치인을 좀 돼봐라 이런 당부 같은 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이런 정치인 되지 말라. 그것보다 네. 어쨌든 저판 들어가면 사람 다 이상해지는데 너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니? 당신 정말 저렇게 되지 않을 자신 있어? 네. 근데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아직도 불신이 있고요. 네.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괜찮지 않을까? 양심에 반하는 염치를 버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안 되겠다. 네. 뭐 그 정도. 예, 2살짜리 수준의 답변입니다. 네. 염치를 버리지 않는 정치인이 네, 되겠다. 부끄러운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금배지 달고 시원하게 앞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신비롭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정말 소박하시다 뭐 이런 개그감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으신데 왜 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시고 식당을 개업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고 그 이후에 계속 1심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2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신경을 안 쓴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제 머리 뒤쪽에는 항상 그 잔영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지나간 일을 들추고 그게 잘 어떻게 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네. 저도 모르게 자꾸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생각이 나고 네. 그 제가 괜히 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당신 고민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해결해 드릴게요. 돈 주세요. 라고 하기엔 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변호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직 피고인이 네. 남을 도와준다는, 남을 변호한다는 거 네.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1심에서 무죄 네. 받으셨습니다. 2심 계류 중인데요. 네. 이 재판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당연히 무죄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덮어 씌워서 네. 기소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1심이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다 보거든요. 네. 2심에서는 거기서 이제 빠진 것만 이렇게 합니다. 보충적인 의미에서. 네. 근데 저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입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 전망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 새누리당에서요? 뭐 여러 보수 언론의 지적이 있죠. 너 요거 몰랐지? 너 쪼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적어도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요. 만약에 법원이 그렇다면 네. 우린 지집 탈퇴하고 다시 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다시 만들어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사법 정의를 믿는다. 네. 그것까지 무너지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조응천 전 비서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소박하게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정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대목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 방향에 대해서 진도를 내면 다음 두 번째 인터뷰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를 예약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거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전에 아까 방송 전에 했던 이면 합의, 네. 이면 계약 조건 그건 꼭 좀 회식 한번 하시는 네, 거. 지키겠습니다. 네. 이면 합의. 예, 네. 저희가 이면 합의가 있었어요, 예, 시청자 예. 여러분. 예. 그거 좀 예. 꼭 좀 지켜주시고요. 네. 대통령님, 정부, 여당은 우리 큰 대한민국 호에 이 큰 배에 동력입니다. 정말 풀파워 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애초에 예정했던 항로를 따라 승객인 국민을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모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하시고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확인하고 말씀하시고 짐작을 마치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말 주고받으면서 이상한 팩트 만들지 마시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억장이 막힙니다. 제가 딜리트했다. 그건 무슨 PC를 들고 나왔는데 PC에서 딜리트했지 포맷은 안 했다. 그러면 저거 보고 나면 다 나오겠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PC를 들고 나왔으면 저번 그 사건 때 구속이 돼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고 오마이TV가 구치소에 왔을 겁니다. 거기서 했을 겁니다. 저는 치약, 칫솔, 실내화 들고 나왔습니다. 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딜리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컴퓨터에 있는 걸 딜리트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맷은 아직 안 했다. 그 의미는 포맷을 한 건 제가 죽는 거 아니겠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일종의 개그였는데 앞으로 개그 삼가하겠습니다. 제발 좀 왜곡 확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저보고 원망합니다. 좀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좀 제발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잘 못합니다. 저는 국립인복을 위해 강한 야당을 돕기 위해서 여기 나왔지. 뭐 단도 속에 칼이 있느니 누구를 저격하느니 그런 건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젠 그 얘기는 그만두시고 아까 제가 장윤선 앵커께 말씀드렸던
뷰티 콘테스트 어떻게 잘할 건지 그쪽으로 좀 전선을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끝까지 심경 토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진심이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아, 조 전 비서관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면 합의 회식 별주부에서 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번 인터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저희 오마이뉴스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네. 한국 정치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저 공항철도가 네. 여기까지 저희 집에 2코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걸어오기도 딱 좋고 해서 예. 뭐 당이 가라 그러면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